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관계 속에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균열은 거창하고 명백한 배신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히 예의 바른 미소와 애매한 변명, 그리고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배열된 단어들 뒤에 숨어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정서적 외도는 가장 교활한 형태의 불신 행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함이라는 환상으로 자신을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배신처럼 노골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땅히 당신과의 관계에 쏟아져야 할 감정적 에너지와 친밀감, 그리고 충성심이 미묘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의 언어적 위장술을 개발합니다. 처음부터 악의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 다른 사람과 형성한 감정적 연결고리를 보호하기 위해 언어를 교묘하게 비트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회피하는 말투, 모호한 표현, 그리고 한때는 아무렇지 않게 답하던 질문에 대한 갑작스러운 방어적인 태도. 이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표현들과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과 파트너 사이에 쌓아올린 유대감이 조용히 허물어지는 동안 안일함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서적 외도를 숨기기 위해 남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6가지 표현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말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당신의 관계에서 명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우린 그냥 친구야. 친구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용납되고 심지어 권장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해롭지 않고 익숙하며 이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당신은 집착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방어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어조나 몸짓의 변화와 함께 나온다면 그것은 결코 들리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정서적 외도의 복잡성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적 배신은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닥쳐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댐의 작은 균열 사이로 물이 스며들듯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우린 그냥 친구야 라는 말은 그 균열을 덮기 위해 칠하는 첫 번째 페인트와도 같습니다. 다른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게 된 남자는 처음부터 대놓고 거짓말을 하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질문을 차단하는 편리한 서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냥입니다. 이 단어는 관계를 축소하고 가볍게 여기게 만들며 당신이 그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우정은 투명합니다. 잠긴 핸드폰, 비밀스러운 대화, 짜증 섞인 해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우정은 당신이 그 존재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서적 외도는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과의 관계와 평행선을 달리는 또 다른 친밀감을 먹고 자랍니다. 만약 그가 다른 여성과의 우정을 당신으로부터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거나 당신이 그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날카롭게 방어하거나 해롭지 않다고 거듭 강조한다면 문제는 당신의 의심이 아니라 그의 비밀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벽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의 파트너를 기꺼이 초대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보이든 위험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관계에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경계를 존중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투명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감정적으로 깊어지고 개인적인 세부사항, 감정적 지지, 그리고 사적인 순간들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공유된다면 그냥 친구라는 꼬리표는 진실이 아닌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부분은 이 말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의 직감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파트너가 이성 친구를 갖는 건 당연한 일인데 어쩌면 내 민감함이 문제일지도 몰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 투자의 독점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 여자와의 대화가 당신과의 대화보다 더 깊고 그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당신에 대한 반응보다 빠르며 당신이 느끼기에 동료애와 친밀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넘어섰다면 그것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적 전치의 초기 경고 신호를 보고 있는 것이며 우린 그냥 친구야 라는 말은 진실이 드러나게 할 질문들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고안된 표면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한 남자가 당신에게 너무 과민 반응한다고 말할 때 그는 단순히 당신의 행동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황 전체의 프레임을 바꿔서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당한 우려를 당신 성격의 결함으로 바꿔버리는 교묘한 언어적 술책입니다. 그의 변해버린 말투, 심야의 메시지, 잠겨있는 핸드폰, 혹은 당신에게서 멀어진 듯한 감정적 에너지, 당신이 감지한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대신 그는 당신의 반응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옮겨 그 반응이 과장되었거나 비합리적이라고 암시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에게 쏠린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당신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으로 몰아넣기 위해 고안된 미묘한 권력 이동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느낄 권리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순간 원래의 문제는 뒷전이 되고 대화는 더 이상 그의 행동이 아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당신의 문제로 변질됩니다. 정서적 외도의 맥락에서 과민 반응이라는 말은 일종의 심리적 진정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질문에 답하거나 진실을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감을 무디게 만들고 당신이 관찰한 것들의 타당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반응이 과하다고 지속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자기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의심은 자라나 당신이 모든 위험 신호를 제거하게 만들고 자신이 정말 불합리한 것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정적 불신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히는데 육체적 접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신적인 관계가 의존하는 신뢰, 친밀감, 그리고 안정감을 좀먹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비밀리에 투자할 때 그들은 자신이 속한 관계로부터 그 에너지를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대화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순간들에서 그리고 당신이 보낸 것이 아닌 메시지에 그의 눈이 빛나는 모습에서 그 부재를 느낍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라는 말은 당신의 관찰이 질문으로 바뀌기 전에 그것을 묵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말은 당신 안에 있는 집착하거나 질투하거나 불안정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우려를 제기하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제 그 위험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불안정하거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감정적 경계의 침해에 반응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적인 관계의 독점성과 투명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보이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진정으로 결백한 남자는 당신의 우려를 축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방어적인 태도 대신 열린 마음으로 당신을 안심시키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과민 반응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종종 그 반대를 시사합니다. 그것은 그가 온전히 논의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별일 아니야. 남자가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는 당신 관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을 축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긴장을 완화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안심시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표현은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주의를 돌리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관찰한 것의 무게를 줄여서 더 이상 다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정서적 외도의 맥락에서 이러한 축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커져가는 애착을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가 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무언가가 정말로 사소하고 무해하다면 보통은 구두로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무게가 없는 것들을 굳이 나서서 방어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종종 늦은 밤의 대화, 당신을 배제하는 둘만의 농담, 파트너에게 해야 할 개인적인 고백이 다른 곳에서 공유되는 등 경계가 무너졌을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더 깊이 파고들지 않고 그의 설명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관계의 화폐와 같습니다. 그것은 취약성, 일관성, 그리고 상호 투자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볍게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그 감정적 화폐를 다른 여성에게 투자하기 시작하면 비록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합니다.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칙을 다시 쓰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실제로는 친밀감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을 불합리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의 위험은 그것이 당신 스스로의 감정적 경계를 무시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어쩌면 내가 통제하려 들거나 집착하는 걸지도 몰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신뢰의 침식이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되도록 점차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당신이 소외되거나 배제되거나 뒷전으로 밀려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별일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우선순위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필요의 순간에 다른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우선시된다면 당신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야는 진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자기 보존의 목소리입니다. 그가 그 말을 반복할수록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내가 속상해할까 봐 말 안 했어.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행동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정보를 숨긴 그의 선택이 당신의 감정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표현은 가장 교묘하게 위장된 은폐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직함을 보호라는 틀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중요한 무언가를 숨겼다는 사실에서 초점을 멀어지게 하고 대신 당신을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해준 사려 깊은 파트너로 보도록 유도합니다. 정서적 외도의 맥락에서 이 말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진실을 가리는 계산된 방법입니다. 그것은 진짜 문제가 그의 행동이나 그것을 숨기기로 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적인 반응이라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정말로 무해했다면 그것을 숨길 필요도, 당신이 받는 정보를 필터링할 필요도, 당신을 대신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몰라야 하는지 결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투명성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진실을 필터링할 때 그들이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정직함이 가져올 후폭풍으로부터의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던질 질문들, 당신이 주장할 경계선, 혹은 당신이 전체 그림을 알게 되었을 때 잃게 될 신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또한 미묘한 조종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화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당신이 속상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그의 선택 뒤에 숨은 좋은 의도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당신이 신뢰의 파괴를 간과하고 그가 보여준 것으로 추정되는 배려에 감사해야 한다는 정신적 함정을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려는 관계를 보는 당신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불편할 때조차도 서로에게 완전한 진실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완전한 진실 위에서만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세부 사항들은 종종 다른 여성과의 반복적인 사적인 교류, 당신과의 관계를 능가하는 감정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고충이나 일상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속상해할까 봐 숨겼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더 깊은 질문을 회피합니다. 애초에 왜 그는 그런 것들을 그녀와 공유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당신이 그것을 문제로 볼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요? 5번째 표현입니다. 너 지금 피해망상 같아. 누군가 당신에게 피해망상 같다고 말할 때 그는 단순히 하나의 우려를 묵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전체의 인식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피해망상은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당신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의 맥락에서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의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전략은 미묘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판단력이 결함이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상황뿐만 아니라 당신의 직감 전반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그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당신은 당신의 관찰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상상에 불과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스스로 침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두려움, 즉 너무 과하게 굴거나 질투하거나 통제하려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실을 파고드는 대신 불안정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며 스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동안 당신이 알아차렸던 패턴들, 숨겨진 대화들, 당신으로부터의 감정적 철수, 그의 핸드폰에 대한 갑작스러운 보호 본능은 모두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진정한 피해망상은 비합리적이지만 정서적 외도의 징후는 종종 전적으로 합리적인 관찰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감정적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투자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당신의 것보다 우선시되며
한때 당신의 관계에 속했던 감정적 친밀감이 공유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피해망상이라고 부름으로써 그는 당신의 인식을 불안정함으로 재포장하고 당신의 강점, 즉 친밀감의 변화를 감지하는 당신의 능력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점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그의 행동에서 주의를 돌릴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침식시켜 그가 계속해서 감시 없이 행동하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해롭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우려는 경멸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진정으로 결백한 남자는 자신의 진실성을 방어하기 위해 당신의 정신을 훼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안정감을 느끼기를 원할 것이며 그 안정감은 묵살이 아닌 진실로부터 나옵니다. 6번째 표현입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 남자가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고 말할 때 그는 당신의 마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연결고리와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당신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제고하게 만들고 당신 자신의 직관을 단순한 것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게끔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아차린 세부 사항들, 즉 사적인 대화, 당신이 속하지 않은 내부 농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변하는 그의 어조등이 우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외도는 거창하고 명백한 행동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 모였을 때 명확한 패턴을 형성하는 작고 반복되는 순간들의 연속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는 당신이 그 순간들을 서로 분리하여 그 중요성을 잃게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 전술이 효과적인 이유는 당신 마음속의 증거를 고립시켜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더 큰 진실을 보는 대신 각각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로 자신의 깊은 생각, 일상의 좌절, 그리고 개인적인 승리를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의도적으로 구축되고 개방성과 감정적 투자의 신중한 행동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양됩니다. 그가 당신에게 너무 확대 해석한다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당신 마음속에 구축된 틀을 해체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적 관여의 전체 범위를 직면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어적인 움직임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당신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파트너는 당신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안심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해석을 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외도의 경우 이 표현은 지적인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가 됩니다. 그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당신의 능력을 미묘하게 공격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패턴을 무시하고 반복되는 불편함을 떨쳐버리며 어쩌면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정서적 배신이 아무런 도전 없이 깊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침묵을 만들어냅니다. 진실은 당신의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도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친밀감이 다른 사람에게로 방향이 바뀔 때 일어나는 감정적 전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는 말은 당신이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하지 못하도록 그가 사용하는 덮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신이 그렇게 하면 전체 그림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직감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명확함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이 고장났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때조차도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진실과 존중 위에서 아름답게